조선 숙종 시절 도성 안에서 가장 삼엄하고 한 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지 못한다는 내탕고, 즉 임금의 개인 비밀 보물고가 있었습니다. 이 보물고에는 역대 왕실이 모아둔 거대한 황금 불상과 눈이 멀 정도로 찬란한 야명주들이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도적들이 이 보물고를 노렸으나 사방이 철제벽으로 둘러싸이고 오직 3개의 특수 청동 열쇠가 한 번에 맞춰져야만 문이 열리는 기괴한 자물쇠 때문에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3개의 열쇠는 조정의 탐욕스러운 세도가 영의정 노대감의 비밀 금고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내탕고를 털기 위해 한양 저작거리에서 뼈가 굵은 가장 비범하고 영악한 3명의 천재 도둑들이 비밀리에 뭉쳤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눈을 현혹하는 가짜 물건을 진짜처럼 둔갑시키는 도성 최고의 사기꾼이자 위조 전문가 만득이였습니다. 두 번째는 한 번 본 지형과 자물쇠의 구조는 절대 잊지 않고 손가락 하나로 성문도 열어젖히는 괴력의 옥사 탈출 전문가 칠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판을 처음부터 기획하고 두 사람을 모은 배후이자 상대방의 심리를 귀신같이 읽어내는 판짜기의 천재이자 묘령의 여인 초홍이었습니다. 이 3명의 도둑들은 우리에겐 위리 따윈 없다. 오직 황금을 공평하게 3등분하는 것만이 유일한 법이다. 라며 서로에게 칼을 숨긴 채 탐욕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초홍의 진두지휘 아래 3명의 천재들은 노 대감의 저택을 털기 위한 거대하고 짜릿한 야바위판을 설계했습니다. 먼저 만드기가 조정의 거상으로 변장하여 노 대감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대감에게 명나라 황실에서 들여온 만병을 통치한다는 가짜 천년삼을 진짜인 것처럼 교묘한 말재주로 속여 노 대감의 눈을 멀게 만들었습니다. 노 대감이 그 삶을 사기 위해 정신이 팔린 사이 지붕을 타고 내려온 칠성이가 특유의 귀신같은 손재주로 노 대감의 비밀 금고를 단 30초 만에 열어젖혔습니다. 칠성이는 금고 깊은 곳에 있던 내탕고의 청동 열쇠 3개를 손에 쥐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만드기가 노 대감에게 가짜 삶을 넘기고 돈을 챙겨 나오려던 순간 저택의 수하들이 들이닥치며 덫에 걸렸습니다. 알고 보니 판을 짠 초홍이가 만드기와 칠성 모르게 밀정을 통해 노 대감에게 도둑들이 들 가짜 정보를 미리 흘렸던 것입니다. 초홍의 진짜 목적은 만드기와 칠성이가 군사들에게 붙잡혀 주의를 끄는 동안 자신 혼자 청동 열쇠를 가로채 내탕고의 황금을 독식하려는 거대한 배신이었습니다. 초홍은 관군들의 비명 소리를 뒤로한 채 열쇠 가방을 쥐고 유유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초홍은 숨이 턱에 차도록 달려 한양교회의 외딴 폐가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가방을 열어 청동 열쇠 3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한밤중에 수하들을 이끌고 삼엄한 궁궐 바깥벽을 넘어 내탕고의 철제 문 앞에 당도했습니다. 초홍은 거대한 황금을 독차지한다는 짜릿함에 손을 떨며 3개의 청동 열쇠를 자물쇠 구멍에 차례로 꽂아 넣고 힘차게 돌렸습니다. 그러나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는 대신 자물쇠 안쪽에서 수십 발이 날카로운 독화살이 사방으로 뿜어져 나왔습니다. 초홍의 수하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초홍 역시 어깨에 화살을 맞고 뒤로 자빠졌습니다. 깜짝 놀란 초홍이 자물쇠를 다시 보니 자신이 꽂은 열쇠들은 청동이 아니라 정교하게 칠해진 가짜 나무 열쇠였습니다. 그때 철제문 뒤 어둠 속에서 껄껄 웃는 소리와 함께 두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다름 아닌 노대감의 집에서 관군에게 잡혔다던 만드기와 칠성이였습니다. 사실 만드기와 칠성이는 초홍이 자신들을 배신할 것을 처음부터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대감의 금고를 털 때 이미 진짜 청동 열쇠를 자신들의 품에 숨겼고 초홍이 훔쳐가게 둔 가방에는 만드기가 미리 정교하게 깎아 만든 가짜 나무 열쇠와 조작된 내탕고 지도를 넣어두었던 것입니다. 만드기가 노대감의 저택에서 잡히는 척 연기한 것 역시 초홍이 완벽하게 속아 방심하도록 만든 거대한 부비 트랩이었습니다. 만드기와 칠성이는 독화살을 맞고 쓰러진 초홍을 비웃으며 자신들이 숨겨왔던 진짜 청동 열쇠 3개를 꺼냈습니다. 칠성이가 자물쇠의 정확한 기계를 조절하고 3개의 열쇠를 동시에 돌리자 10년간 굳게 닫혀있던 내탕고의 거대한 철문이 웅장한 소리를 내며 드디어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방 안가득 쌓여있는 하얀 은자와 황금 불상들이 달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두 사내의 눈 뒤집히는 탐욕의 미소가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만드기는 황금 불상을 품에 안으며
결국 이 한양 바닥의 진짜 승자는 우리 둘이다 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황금 불상을 들어 올린 칠성이가 불상의 밑바닥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불상의 밑바닥에는 조선왕실의 각인이 아니라 글씨 하나가 아주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위조 전문가 만득 제작. 칠성이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기도 전에 만득이가 품 안에서 꺼낸 둔기로 칠성이의 머리를 거차게 내리쳤습니다. 칠성이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진정한 최종 배신자는 만득이였습니다. 만득이는 이 판이 시작되기도 3개월 전 이미 혼자 내탕고의 진짜 열쇠 구조를 알아내어 밤중에 몰래 들어와 진짜 황금들을 모조리 빼돌려 도성 밖 비밀 창고로 옮겨두었고 내탕고 안에는 자신이 만든 가짜 위조 황금들을 가득 채워두었던 것입니다. 초홍과 칠성이는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황금고를 털기 위해 목숨을 걸고 연극을 했던 꼴이었습니다. 만득이는 쓰러진 동료들을 내려다보며 엽전 한 잎을 허공에 튕겼습니다. 야바위판에서 가장 멍청한 놈은 상대의 패를 의심하는 놈이고 가장 영리한 놈은 판돈 자체를 가짜로 바꾸는 놈이다. 만득이는 텅 빈 내탕고의 철문을 닫아 걸고 가방 가득 진짜 황금 장부가 숨겨진 도성 밖 자신의 비밀기지로 향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궁궐의 내탕고가 열렸을 때 조정은 가짜 황금 소동으로 뒤집어졌고 독화살을 맞은 초홍과 머리가 깨진 칠성이는 관아의 포졸들에게 붙잡혀 위금부 압송되었습니다. 그 시간 한양에서 가장 화려한 강가가 보이는 대포집 누각 위에서 비단 옷을 입은 만득이가 최고급 백자잔에 술을 따르며 흘러가는 한강물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밑에는 평생을 먹고도 남을 진짜 황금 괴짝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동료의 위리도, 국가의 법도도, 하늘의 도덕도 한낱 장난감처럼 이용해 먹은 도성 최고의 야바위꾼이 오직 자신의 잔머리와 철저한 사기 기술 하나만으로 조선 왕실과 천하의 도둑들을 완벽하게 속여 넘기고 홀로 찬란한 황금 왕좌에 앉아 껄껄 웃는 짜릿한 조선판 야바위 잔혹극이었습니다.